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산과 염기에 대해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3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산과 염기란 무엇인지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와 루이스 염기에 대해 알아보고 짝산과 짝염기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성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인 pKa를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REO와 스테리컬리 힌들드를 통해 짝염기의 안정성을 판단해서 산성도를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대략적인 pKa 순서 외우는 방법을 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는 산염기와 반응에 대해 살펴볼 건데, 산염기 반응의 평형을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시약과 용매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염기가 무엇인지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와 루이스 산염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에서 산은 양성자를 주는 것이고요.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것입니다. 루이스 산염기는 산은 전자쌍을 받고 염기는 전자쌍을 주는 애들을 말합니다. 이게 이렇게만 보면 잘 감이 안 오니까 반응을 통해 직접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HCl이 있고 H2O가 있는데, 얘네가 반응이 이루어지면 HCl은 이 양성자를 잃고 Cl-가 되고, H2O는 그 양성자를 받아서 H3O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H를 주는 얘가 산이 될 것이고, 그리고 H 플러스를 받는 얘가 염기가 되겠죠. 이렇게 본 건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이고, 만약에 이걸 전자쌍을 주고받는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염기의 경우에는 양성자를 받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자쌍을 이 양성자에게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전자쌍을 주기 때문에 루이스 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HCl은 이 H2O가 가지고 있던 전자쌍을 받으니까 루이스 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그리고 루이스 산염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런 빨간 화살표를 그렸는데, 이게 바로 유기화학에서 반응의 메커니즘을 나타내는 화살표입니다. 유기화학에서 화살표는 전자의 이동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2개로 갈린 화살표는 전자쌍이라 전자 2개의 이동이 되고, 이렇게 1개의 반 화살표는 전자 1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이 화살표를 그릴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전자의 시작과 끝을 화살표의 꼬리와 머리로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애매하고 모호하게 그리면 절대 안 되고요. 이 반응에서 메커니즘을 화살표로 나타내보면 H2O에 있는 전자쌍이 H로 가니까 이게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고, 여기에 있던 이 결합을 이루던 전자는 이제 Cl에만 속하게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해서 화살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와 루이스 산염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루이스 염기가 더 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루이스 산염기가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개념을 포함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브랜스테드 로리는 모두 루이스 산염기이겠지만, 반대로 루이스 산염기 중에는 브랜스테드 로리가 아닌 이 영역에 속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 얘가 바로 이 반응인데요. H2O랑 BF3가 있으면 이 BF3의 경우에는 여기에 빈 p오비탈이 있죠. 이 빈 p오비탈에 H2O가 가지고 있는 고립 전자쌍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것이고, 그러면 이 경우엔 BF3가 양성자를 잃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쌍을 받게 되는 것이죠. 루이스 염기의 경우에도 양성자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가진 전자쌍을 줍니다. 그래서 얘네는 루이스 염기고 루이스 산이고요. 다만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는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루이스 산염기의 경우에는 전자쌍을 준 다음에 형식 전하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 반응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론 짝쌍과 짝염기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산이 있죠? 산이 양성자를 잃은 형태가 바로 짝염기입니다. HCl이 Cl-가 되었으니까 양성자를 잃은 거죠. 반대로 염기가 양성자를 받은 형태가 짝산이 됩니다. 그래서 짝산과 짝염기는 이렇게 HA와 A-의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짝산과 짝염기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만약에 산이 강하면 짝염기는 약하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산이 약하면 짝염기는 강하겠죠. 이 이유는 왜냐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강산이라 함은 뭐냐면, 불안정해서 자기가 양성자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불안정해서 빨리 양성자를 잃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HA는 강한 산이라고 한다면 H 플러스를 빨리 잃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잃은 형태는 A-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잃으면 얘가 안정한 형태가 되니까 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강산이 H+를 잃고 안정해지기 때문에 그 짝염기는 당연히 안정한 약한 짝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염기로도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염기가 강해요. 그러면 걔는 양성자를 빨리 받고 싶어 하겠죠. 왜냐면 양성자를 가진 HB 형태가 더 안정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그 염기의 짝산은 안정하기 때문에 약한 약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짝산과 짝염기는 하나가 강하면 하나가 약한 그런 대응 관계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사실 이거는 일반화학에서 배웠던 pKa 플러스 pKb가 14이다로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둘을 더해서 14로 정해져 있으니까 pKa가 낮을수록 pKb는 커지겠죠. 그래서 산이 강할수록 그 짝염기는 약해진다. 그런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염기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산성도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이 강하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산이 강하다는 것은 양성자를 가진 형태가 불안한 거예요. 이 HA의 형태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A+를 잃은 형태 A-가 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즉 짝염기가 약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양성자가 있는 게 불안해서 빨리 안정한 짝염기가 되고 싶어 하니까 H+를 내놓는 경향성이 클 것입니다. 즉 H+를 내놓은 산의 비율이 많다는 것이죠. 평형이 그쪽으로 A에서 H+, A- 이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이 강하다는 게 뭔지 알아봤고, 그럼 산성도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단순하게 pKa를 보면 됩니다. pKa가 낮을수록 pKa가 클수록 강산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짝염기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산이 강하다는 건 짝염기가 약하다는 거니까 사실 산이 강한 걸 보려면 그 짝염기가 얼마나 약한지 보면 돼요. 그래서 짝염기를 분석을 해보니까 약할수록 강산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짝염기가 약한 건 정성적으로 분석을 하면 되는데 그 전략이 바로 아리오와 스테릭이고, 이건 이따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는 대략적인 pKa 순서를 암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무작정 외우라기보다는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익히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일 단순하게 pKa를 보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KA가 뭔지 보자면 이렇게 산이 있고 걔가 이렇게 양성자를 내놓는 반응이 있다고 할 때 평형상수 KA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pKa는 마이너스 로그 KA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강산일수록 평형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KA는 높아지고 pKa는 낮아지기 때문에 강산일수록 pKa가 낮다. 이거를 통해서 산성도를 예측하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산이 있는데 얘의 pKa가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강산이구나.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산일수록 짝염기가 안정하죠. 그렇다면 그 짝염기가 안정한지 볼 수 있는 전략,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리오와 스테릭입니다. 이걸 각각 보도록 하면 아리오는 각각 얘네의 앞글자를 딴 것인데요. 아톰은 원자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더 짝염기가 안정해지고요. 레소넨스는 공명이 많을수록 짝염기가 안정하고, 세 번째로 유도 효과는 전기음성도가 높은 원자에 의해서 전자가 주변에 끌어당겨져서 좀 더 음전하가 퍼지게 되면 짝염기가 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sp 오비탈이 sp2, sp3, p 오비탈보다 안정하니까 sp 오비탈에 있을수록 그 짝염기가 안정하다는 게 오비탈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칼리 힌덜드는 입체적으로 방해를 받을수록 용매에 의해 안정화되는 것이 방해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그 짝염기가 불안정하다는 것인데요. 이거를 예시를 통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아톰은 말씀드렸다시피 원자 크기가 클수록 또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안정하다고 했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렇게 두 개의 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가 양성자를 잃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황이랑 산소를 볼 때는 황이 더 원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 전자를 가지고 있는 걸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더 안정한 짝염기가 될 거고요. 얘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짝염기가 안정하니까 얘가 더 강산이 된다.
또 원자 크기 말고도 전기 음성도도 중요했죠. 이번에는 NH3랑 H2O를 보도록 할게요. 질소랑 산소가 있으면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죠. 그래서 얘네가 양성자를 잃은 이 형태에서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산소가 전자를 더 잘 가지고 있게 되고, 그럼 얘가 더 안정할 것입니다. 그럼 짝염기가 안정하니까 그 짝산인 얘는 강산이 되겠죠. 그래서 NH3보다는 H2가 더 강산이다. 이런 식으로 원자를 가지고 누가 더 안정한지 보는 게 아톰입니다. 두 번째로는 레소넌스가 있는데, 공명은 분자를 더 안정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산을 비교해 볼게요. 얘는 그냥 양성자 잃으면 이렇게 되지만 얘는 양성자를 잃으면 이렇게 공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가 더 넓은 범위에 퍼져 있게 돼서 안정한 짝염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짝산이 더 강산이 되므로 이 경우에서는 얘보다는 얘가 더 강산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덕션이 있는데요. 이건 유도 효과인데, 이 예를 보도록 하면 여기에 있는 수소랑 여기에 있는 수소가 있고, 얘네가 양성자를 잃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인접한 곳에 이렇게 유도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들이 있습니다. 얘에 의해서 전자가 끌어당겨지게 되고, 그래서 얘가 더 안정한 짝염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얘가 더 강산이다. 이게 바로 인덕션 효과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비탈이 있는데요. sp3, sp2, sp를 비교를 했을 땐 이쪽으로 갈수록 더 안정한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양성자를 잃은 형태가 각각 이렇게 된다면 sp 오비탈에 있는 얘가 가장 안정하게 전자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더 짝염기가 안정하게 되고, 그렇다면 더 강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리칼리 힌덜드가 있는데요. 이 산이랑 이 산이 있다고 치면 이 경우에는 좀 더 입체적으로 여기에 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용매, OH 같은 애들에 의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안정화가 되고 싶은데 얘가 막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용매에 의해서 안정화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좀 더 불안정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용매에 의해서 안정화되기가 쉽겠죠. 용매가 접근을 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얘가 더 짝염기가 안정하고, 그래서 얘가 더 강산이 된다. 이게 마지막으로 스테리칼리 힌덜드입니다. 이렇게 5가지로 짝염기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처음에 소개해드린 A, R, I, O, 그리고 S, 이 순서대로 높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A랑 B가 있는데 B가 오비탈적으로는 더 안정한데 공명으로는 A가 안정하다면 대략적인 경향성은 A가 더 강염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두 개부터 보면 얘네가 양성자를 잃으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는 공명을 이룹니다. 얘는 공명을 이루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공명을 이루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보면 얘는 O 2개의 공명을 이루고 얘는 O 하나, S 하나의 공명을 이루는데 S가 더 원자의 크기가 크죠. 그래서 첫 번째 A 규칙에 의해서 얘의 짝염기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얘가 더 강산입니다. 얘도 짝염기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얘가 공명을 이룹니다. 얘가 어떤 식으로 공명을 이루냐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명을 이루고, 또 얘가 이렇게 되면 공명을 이루고, 또 걔가 이렇게 되면 공명을 이루고, 얘는 굉장히 공명을 많이 이루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가 더 공명을 이루기 때문에 더 짝염기가 안정해서 얘가 강산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얘네의 짝염기를 보도록 하면 여기에 있는 H를 잃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있는 H를 잃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sp 오비탈에 있고 얘는 sp2 오비탈에 있으니까 더 안정한 오비탈에 있는 얘가 안정한 짝염기가 되고, 그러면 얘가 강산이 될 것입니다. 이번엔 얘네의 짝염기를 그리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이렇게 공명까지 이루겠죠. 그럼 공명 때문에 얘가 안정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첫 번째로 REO 순서대로 생각을 해줘야 하니까 아톰 측면에
아톰 측면에서는 얘가 황이기 때문에 더 큰 원자라서 얘가 더 안정한 짝염기가 되겠죠. 다만 얘가 레소넨스 측면에선 뭔가 레소넨스까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아톰이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얘가 더 안정할 것이고 그래서 얘가 더 강산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얘네는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얘 때문에 그 입체적인 방해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불안정한 짝염기가 되고 얘가 안정한 짝염기니까 얘가 더 강산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얘네를 보면 얘네는 둘 다 끌어당겨주는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자가 근처에 있는데요. 다만 얘가 더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얘에 의한 유도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의 짝염기는 이렇게, 얘의 짝염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더 가깝기 때문에 유도 효과가 커서 얘가 더 안정한 원자가 되고 그럼 얘가 더 강산일 것이다. 여기에서도 그럼 얘는 유도 효과가 있네. 그래서 얘는 유도 효과에 의해서 안정하고 얘는 원자에 의해서 안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REO로 따져보면 A는 얘가 더 안정하고 레소넨스는 둘 다 없고 얘는 인덕션이 있는데 오비탈은 뭐 똑같고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더 높은 A가 중요하니까 얘가 더 강산이 되겠죠. 이번엔 한 분자대에서 가장 강산인 자리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사실 수소는 되게 많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도 있는데 먼저 REO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탄소에 달린 애들보다는 산소에 달린 애들이 더 REO에서 A 측면에서 강산으로서 유리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후보들이 남는데 여기가 더 좋은 강산 자리가 되겠죠. 왜냐면 얘는 잃으면 이런 식으로 레소넨스까지 이루기 때문에 A 측면에선 동일하지만 레소넨스까지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더 강산 자리가 되기 때문에 가장 강산인 자리는 여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REO와 스테릭으로 산성도를 예측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예외사항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EO와 스테릭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A부터 보려고 그 다음에 레소넨스, 그 다음에 인덕션, 그 다음에 오비탈, 그 다음에 스테릭 봐라. 이 경향성은 어디까지나 경향성일 뿐이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얘네인데 이 분자랑 이 분자가 있으면 여기에 달린 H는 C에 달렸고 여기에 달린 H는 질소에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측면에서는 사실 여기가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원자니까요. 그런데 사실 오비탈 측면에서 보면 여기는 SP고 여기는 SP3이기 때문에 또 얘가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도 경향성은 A부터 따지라고 했으니까 얘가 더 강산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 오비탈에 의한 효과가 이 아톰에 의한 효과를 이겨버려서 얘가 더 강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REOS 이 경향성은 어디까지나 경향성일 뿐이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pKa 순서를 대략적으로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적은 이 순서가 대략적인 순서인데요. 얘네가 그냥 냅다 외우면 좀 헷갈리니까 그 REO랑 스테릭 측면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얘네. 이런 할로젠 이온들은 이렇게 양성자를 잃었을 때 옥텟을 잘 만족하기 때문에 짝염기가 되게 안정하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공명 효과에 의해서 공명이 진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공명에 의해서 매우 안정한 그런 강산이고요. 얘는 보면 일단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양전하가 있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중성 분자가 더 안정하니까 얘가 매우 안정한 짝염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H3O+ 기준으로 한번 끊어주면 좋고요. 여기에 있는 애들끼리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O 2개의 공명을 이루고 있고요. 얘는 탄소에 달려있는데 이 탄소에 있는 양성자를 잃으면 이렇게 되고 걔도 이렇게 공명을 이루면 결국에 얘도 이렇게 공명? 이렇게 공명이 돼서 O 2개랑 C 1개의 공명을 이루게 됩니다. 다음으로 HCn이 있는데 얘는 양성자를 잃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도 매우 안정한 형태이고
또 이런 얘도 있는데 얘가 양성자를 이루면 이런 형태가 되고 얘도 보면 공명을 이루죠. 왜냐면 여기에 있는 얘가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도 뭐 넘어가면 이렇게 또 공명 이루고 이렇게 또 공명 이루고 O 한 개랑 C 여러 개의 공명을 이루기 때문에 얘도 안정한 A입니다. 다음으로 H2O에서 한번 끊어주고요. 다음으로 얘네끼리 비교를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O가 C나 N보다 더 아톰 측면에서 유리하니까 위에 있겠죠. 그리고 얘가 스테리칼리 힌들드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으로 방해를 받지 않는 얘가 더 안정해서 얘가 더 강산이고 그 다음에 얘입니다. 다음으로 탄소에 있는 얘들끼리 비교를 했을 땐 sp 오비탈, sp2 오비탈, sp3 오비탈이기 때문에 얘네가 더 안정해서 이런 순서를 이루고 그 사이에 그 아까 말했던 그 예외 사항인 NH3가 끼어 있습니다. 얘가 가진 sp 오비탈에 대한 안정화 효과가 아톰 효과를 누르기 때문에 얘는 이 중간이 아니고 이 사이에 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REO에 기반을 둬서 순서를 대략적으로 익히면 문제를 풀 때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염기와 반응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산염기 반응의 평형을 예측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안정한 쪽으로 반응이 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강산과 강염기가 있으면 약산과 약염기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고 싶어 합니다. 이 반응을 예시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러한 산염기 반응은 사실 산끼리 양성자를 누가 주고 싶어 하냐 그리고 염기끼리 누가 양성자를 받고 싶어 하냐의 대결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얘네끼리 누가 더 강한 염기인가 얘네끼리 누가 더 강한 산인가를 비교하면 되는 것이죠. 얘랑 얘를 보면 얘가 아톰 측면에서 더 큰 원자이기 때문에 더 안정한 약염기가 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더 강산이 될 것이고요. 얘는 아까 봤듯이 강염기 그리고 얘는 약산. 그러면 안정한 쪽으로 이동하고 싶어 하니까 이 반응의 평형은 오른쪽으로 좀 더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산성도를 비교해서 평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절한 반응의 반응물을 선택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분자의 수소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면 어떤 것과 반응을 시켜야 할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평형을 예측할 때 그 반응은 항상 안정한 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랑 반응을 할 염기가 주어져 있으면 얘의 짝염기와 이 염기의 안정성을 비교를 하면 돼요. 이 얘의 짝염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네를 비교를 하면 얘가 더 약염기고 얘는 더 강염기입니다. 그러면 반응은 안정한 쪽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얘랑 비교해서 더 안정한 얘가 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적절한 반응물이 됩니다. 만약에 얘랑 반응을 한다면 얘랑 반응해서 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얘가 더 약염기인데 더 불안한 얘가 되는 건 부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응이 적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잘못 적었네요. 그래서 수소를 잃으려면 짝염기보다 강한 염기와 반응해야 합니다. 비슷하게 염기가 반응을 하기 위해서도 수소가 반응을 시킬 때 그 산의 짝염기가 자기 자신보다 약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사실 이 둘은 결국에 같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벨링 이펙트를 보도록 할게요. 레벨링 이펙트는 용매의 조건을 보는 것인데 어떠한 반응을 시키고 있는 산과 염기가 있을 때 그 반응이 이루어지는 용매가 그 반응하는 산과 염기보다 더 강산이거나 더 강염기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반응하려는 애들보다 용매 자기가 반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걔네보다 반응의 산보다 약산이어야 하고 반응의 산보다 약염기인 용매를 선택해야 한다는 게 바로 레벨링 이펙트인데 예를 들어서 이 반응의 산은 얘고 이 반응의 염기는 얘가 되겠죠. 그러면 이 반응에서 보면 반응의 산, 반응의 염기는 이렇게 되고 걔네보다 약한 산인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용매가 될 수 있겠고요. 염기 중에서는 얘보다는 약한 염기인 이 위에 있는 애들이 용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이런 애들은 안 되겠죠. 반응하려는 애들보다도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용매에는 이 반응을 제대로 이루어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애들이 있을 때 그보다 밑에 있는 약산 그리고 그보다 위에 있는
약염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레벨링 이펙트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디테일을 추가하자면 산염기는 대체로 극성이다 보니까 극성 용매를 선택하면 좀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염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